이어서 2021년 6월 12일 날 시행됐던 2차 실기시험 필답형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용 가능한 물질 중에서 소변을 제외한 사람 배설물을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로 안에 알맞는 조건은 뭐냐. 고온 5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사람의 배설물은 7일 이상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50도 이상 고온에서. 하지만 저온, 낮은 온도에서는 6개월 이상 자연 발효를 시킬 경우에 유기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 자재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다음 보기에서 토양의 안정도와 보수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수력, 물을 간직하는 능력이 보수력입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점토 함량이 높을수록 입자가 작기 때문에 물을 간직하는 능력이 높죠. 그래서 이거 보면 식토, 점토 함량이 높죠. 그 다음에 식양토, 양토, 사양토, 사토 이런 순서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매번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작의 효과를 세 가지만 쓰시오. 돌려짓기 효과. 돌려짓게 되면 똑같은 작물을 연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력의 유지 또는 정진을 시킬 수가 있고 병해충이나 잡초를 줄여드는 효과가 있고 기지현상, 여러 가지 식물의 나쁜 영향을, 작물의 나쁜 영향을 방지하는, 회피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답전윤환의 효과 세 가지를 쓰시오. 답전윤환, 논을 밭으로 또는 밭을 논으로 기지현상을 회피한다, 줄여준다. 염류집적을 경감을 시켜준다. 잡초를 줄여준다. 특정 병해충을 막아줄 수가 있다. 경감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답전윤환의 효과에 해당이 됩니다. 토양시료 100g을 채취해서 550 내지 600도의 전기로에서 태웠더니 95g이 되었다면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구하는 식을 쓰죠. 구하는 식은 태우기 전에 시료, 토양의 무게가 얼마인가 그 무게를 달고 태우고 나서 무게가 얼마가 남았는가 그것을 달아가지고 시료 무게 태우기 전에 무게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 나눠서 그걸 백분율, %로 나타내면 됩니다. 유기물 함량은 태우기 전에 100g이었다면 100g 마이너스 태우고 나서 95g이 됐습니다. 그것을 빼가지고 그걸 100으로 나눠줘요. 처음에 태우기 전에 100g이기 때문에 이걸 %로 하면은 5%가 해당이 됩니다. 멀칭의 이점을 세 가지만 쓰시오. 멀칭. 지온을 조절하고 땅 온도를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낮춰준다든가 잡초를 경감하고 토양의 강우 시에 유실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토양의 3상을 쓰시오. 고상, 전체 토양 중에 50%를 차지하고 있는 고상이죠. 액상 25%, 기상 25%, 고상, 액상, 기상. 작물 수확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처리하는 과정을 큐어링이라고 합니다. 큐어링. 자, 고구마를 수확을 했습니다. 어떤 작물을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호흡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확할 때 난 상처, 고구마의 상처, 그 부위로 여러 가지 호흡작용에서 온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병해충, 세균 이런 것들이 침투가 되면은 바로 썩어서 물러 썩는 그 실패, 저장의 그 한 단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서 이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기간, 이걸 큐어링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큐어링. 토양에 심지 않고 인공으로 온도, 습도, 영양 공급을 조절하는 재배 방법을 수경재배 또는 양액재배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 농가와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에 따라서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
유기 축산물 인증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기 축산물, 유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유기 농산물 인증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주어진 양식에서는 유기 축산을 인증받기 위하기 때문에 유기 축산물 인증이 되겠습니다. 11번 토양의 유기물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쓰시오. 유기물, 토양 계량제를 시용을 한다. 토양을 유지 보존하는 방법 중에 토양 피복 또는 멀칭 재배를 한다. 그럼 유실이 적어지겠죠. 콩가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한 가지 수단이 되겠습니다. 유기재배 시 생물학적 방제 방법 중에서 해충과 그에 알맞는 천적을 이어보시오. 응애는 칠레 일이 응애, 일이 응애이기 때문에 이건 천적에 해당이 됩니다. 진딧물은 무당벌레, 그다음에 총체벌레는 애꽃노린재, 이런 것을 갖다 천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총체벌레도 막을 수가 있고, 칠레 일이 응애는 응애를 줄일 수가 있고, 진딧물은 무당벌레가 포식성 천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잡아먹습니다. 페로몬을 이용한 방제의 예시를 두 가지만 쓰시오. 페로몬은 성페로몬, 벌레가, 해충이 좋아하는 암컷에서 발생하는 페로몬, 그 향기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면은 순나방이 여기에 몰려들어가지고 교미를 하지 못하고 교란을 일으킵니다. 이걸 유기농업에서 쓸 수가 있죠. 이 경우는 복숭아의 심식나방, 벌레가 복숭아를 파먹고 들어가는, 그 다음에 복숭아 순나방, 사과의 귤나방, 이런 것에는 성페로몬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실제 농가 필드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 방제 방법입니다. 과수원의 잡초 발생 억제를 위해서 초생 재배에 적당한 작물을 두 개만 고르시오. 화이트 클로바, 키가 낮기 때문에 과수원하고 경합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들묵새, 이거는 화분과 작물인데 들묵새 종자를 갖다가 과수원 바닥에 뿌려놓게 되면은 이게 초기에 생육이 돼가지고 가을에 늦가을이 되면 설이 의해서 이게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퇴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 맞는 것은 화이트 크로바하고 들묵새. 화이트 크로바는 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토지를 유지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보기에 콩가작물에서 질소 고정 능력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질소가 높은 거. 알팔파는 10알당 22kg의 질소 고정 능력이 있습니다. 화이트 크로버는 11.8, 대두 콩은 11.3, 헤어리 배치가 약 9kg. 가장 좋은 것은 알팔파. 하지만 알팔파는 비교적 염기성, 알칼리성 토양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토양의 산도하고 잘 맞지가 않아서 실용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팔파가 콩가 작물 중에서 질소 고정력이 높은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완숙 퇴비인지 미숙 퇴비인지 구분하고자 지렁이를 이용해서 퇴비의 부숙 정도를 판정하는 방법을 생물적 방법, 지렁이가 생물이죠, 살아있는. 그래서 생물적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부숙된 퇴비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죠. 잘 썩은 퇴비. 이건 색깔이 검어야 되겠죠. 악취가 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입자가 잘 부서져 가지고 그 원형의 형태를 알아보기가 어렵죠. 고유의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도 완숙된 퇴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의 형태를 이게 어떤 볏짚인지 아니면 나무 이파리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거. 완전히 완숙이 되면은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겠죠. 18번 문제. 완숙 퇴비는 40 내지 50%의 수분 함량일 때 손으로 꼭 쥐면은 물기를 거의 느낄 수가 없고
손을 떼면 묻었던 부스러기가 떨어질 때 그때는 40 내지 50%. 여기에 참고적으로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퇴비 제조 시에 적당한 수분 함량은 65 내지 70%가 되겠습니다. 토양 산도 검정 결과 pH 시험지와 관련하여 산도에 따른 반응 표시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썼을 경우에 리트머스의 반응이 적색으로 나왔다. 붉은색 쪽은 적색으로 나왔다. 이건 산성입니다. 청색, 푸르스름한 청색으로 나왔다. 이건 알칼리성 토양입니다. 하지만은 BTB 용액에 담궜을 때는 산성일 때는 황색,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녹색, 청색일 때는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유기농업 운동연맹이 승인한 우리나라 유기농업 인증기관의 표기는 두랄라라 서티피드 오가닉 코리아 LLC 이것이 국제유기농업 운동연맹에서 대한민국의 유기농업 인증기관을 표기하는 표기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